자,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같이 타는 이 지옥철. 특히 서울 지하철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온갖 인간 군상과 기묘한 현상들이 뒤섞이는 거대한 실험실이죠. 낮에는 그나마 사람 사는 세상 같은데 이상하게 막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명이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던 평범한 지하철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이 살짝 열리는 시간 같달까요? 오늘은 막차 시간. 텅 빈 지하철에서 당신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을, 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그것들의 정체를 과학과 심리학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귀신보다 더 소름 끼치는 우리 뇌와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섯 번째, 초점 없는 눈동자. 상상해 보세요. 막차 안, 당신은 텅 빈 좌석에 겨우 몸을 구겨 넣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몸은 천근만근이고 스마트폰을 볼 힘도 없죠.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저 건너편에 앉은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 쪽을 향해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마치 마네킹의 유리 눈알처럼 텅 비어서 당신을 보고 있는 건지, 당신 뒤에 광고판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공을 응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타인의 시선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나에게 관심이 있나, 적인가, 도움을 청하나, 같은 사회적 신호를 1초 만에 판단하죠. 그런데 초점 없는 눈동자는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마비시키는 버그 같은 존재입니다. 뇌가 분석할 정보가 없으니 알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고등을 켜는 겁니다. PC방 갔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긴 것처럼 뇌가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저 오늘 하루 회사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직장인일 수도 있고 인생의 중대한 고민에 빠져 멍 때리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그를 고장난 인간, 즉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분류합니다. 특히 주변이 고요한 막차 안에서는 그 이질감이 몇 배는 더 증폭되죠. 그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섬뜩함의 정체는 공포가 아니라 시스템 오류를 마주한 당신 뇌의 비상벨 소리일 뿐입니다. 물론 진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면 말이죠. 내위, 미동도 없이 기대어 자는 사람. 이건 정말 흔한 풍경이죠. 술에 잔뜩 취한 아저씨가 옆 사람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봉을 붙잡고 미동도 없이 잠든 모습.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정말로 미동조차 없으면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숨은 쉬고 있는 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여기서 오는 불안감의 핵심은 통제 불능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적인 뇌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즉, 사회적인 규칙, 예의, 심지어 자기 방어 본능까지 꺼진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당신 옆에 앉은 건 그냥 잠든 사람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풀린 채 길가에 세워진 트럭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시동이 걸려 당신을 덮칠지 모르는 일이죠. 우리 뇌의 편도체, 아미글라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극도로 실외티로합니다. 차라리 대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라도 짤 수 있지만 저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정지된 사람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듭니다. 혹시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까? 토하면 어떡하지? 같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무는 거죠. 이건 당신이 유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노예의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사람을 보거든 조용히 다른 칸으로 옮기세요. 괜히 깨웠다가 여기가 어디요?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 창문에 비친 또 다른 나. 지하철이 지상 구간을 지나 터널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암전되고 창문은 검은 거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피곤에 절어 축 늘어진 당신의 모습이 비치죠.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내가 아닌 것 같은 순간,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 창문 속에 나는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고 내가 짓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이건 공포영화 단골 소재지만 사실 지극히 과학적인 뇌의 착시 현상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영어로 트록슬러 효과라고 불리는 트록슬러 효과와 유사한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변화와 관없는 시각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배경에 흔들리는 조명,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열차 안에서 당신의 뇌는 창문에 비친 상을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미세한 딜레이나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때 뇌는 비어있는 정보 값을 스스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림판에서 채우기 기능을 쓴 것처럼요. 문제는 그 채우기의 재료가 바로 당신의 무의식과 피로감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불안감, 짜증 같은 감정들이 창문 속 당신의 표정에 투영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본 기괴한 표정은 유령이 아니라 사회생활용 가면을 벗어던진 당신의 쌩얼, 즉 날것의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필터미 없이 마주한 진짜 내 모습이라는 말이 있죠. 지하철 창문은 그걸 잠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허공에 대고 말하는 사람. 이건 거의 공포의 클리셰 수준이죠. 텅 빈 열차 한 구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하듯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슬금슬금 그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현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의 원인은 사회적 현실의 붕괴에 있습니다. 인간은 공유된 현실이라는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화는 2명 이상이 하는 것, 없는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기본적인 규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규칙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게 이건 마치 중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현실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존재를 목격한 뇌는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하고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합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상상 속 친구와 대화하는 지독한 외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이 보고 듣는 세계는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죠.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공포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보며 방금 이 사람 말 들었죠?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믿어온 현실과 그 사람이 보는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다음 역에서 바로 내리겠습니다. 1위. 갑자기 찾아온 완벽한 정적. 이건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현상이죠. 어쩌면 이 리스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항목일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막차는 텅 빈 채로 어두운 터널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 귀에는 덜컹덜컹 하는 규칙적인 소음과 희미한 안내방송만이 들려올 뿐이죠. 그 소음은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배경음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그 모든 소리가 뚝 끊깁니다. 열차가 터널 중간에 멈춰 선 겁니다. 비상등이 켜지거나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완벽한 정적. 이때 당신이 느끼는 공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의 부재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생존 전략을 짭니다. 지하철의 소음은 열차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백색 소음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갑자기 차단되면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탈선인가? 전력이 나갔나? 밖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 순간 당신의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평소라면 듣지 못했을 옆 사람의 미세한 숨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듯한 정체불명의 속삭임, 심지어는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청각적 파레이돌리아, 어디터리 파레이돌리아 현상입니다. 의미 없는 소음에서 의미 있는 소리, 특히 사람 목소리를 찾아내려는 뇌의 착각이죠. 정적 속에서 당신의 뇌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작은 소리라도 찾아내려 하고 그 과정에서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한 기괴한 소리의 정체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정보 부족의 패닉을 일으킨 당신의 뇌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유령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겁니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시끄러운 현실이 당신 뇌 속의 괴물을 다시 잠재워 주었기 때문이죠.